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가 6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5일부터 1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첫날 열린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백영성 기자입니다. 김포시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과 해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5일 열린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광현 시의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오히려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연수원으로 진행될 폐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폐교도 없고 또 그런 대기업도 없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또 오인을 또 만드는 거예요. 왜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사실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정영애 시의원은 홍보기획관이 지난해 자체 훈령으로 만든 출입 언론인 등록 기준 및 행정 광고 운영 규정이 자의적이고 언론 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 쓰는 뉴스포털 사실을 이렇습니다. 2회 이상 했을 때 이것을 취소한다? 이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을 지자체에서 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아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써 언론을 통제시키고 또 표현의 자유, 시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여기 들어있다. 이에 대해 홍보기획관은 종론지가 대접받을 수 있는 언론관계를 만들고자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왜곡과 허위, 과장, 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걸 방지하고자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언론 정론을 존중하고 이 정론지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그렇게 언론 관계를 만들고자 이런 규정을 넣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이런 규정은 비판 언론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명백한 악의가 증명됐을 때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판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적으로 어떤 시가 규정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우리가 출입을 제한하거나 혹은 뭐 광고에서 배제한다. 이런 거는 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계양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복합스포츠타운은 계양구 서운동 106의 1 일원 약 7만 7천 제곱미터 규모 아시안게임 유휴지를 활용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271억 원을 들여 해당 시유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 구역 내 위치한 데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올해 준공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고령층 여가 수요를 반영해 당초 포함됐던 그라운드 골프장도 지난해 국토부의 입지 불가 의견으로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는 재협의를 통해 그라운드 골프장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구는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심사와 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조직과 인력 운영, 예산 확대,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포상과 함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5월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공공의료 분야의 과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은 만큼 당장의 추진은 어려워 보입니다. 송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의료 분야의 최대 핵심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인력은 물론 인프라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산모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다가 결국은 구급차 안에서 분만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필수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24년 의대 정원을 문제로 시작된 전공의 진료 거부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지만 병상수를 비롯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해 공공의료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성남의료원 설립이 이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계기였던 만큼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을 내놨습니다. 공공의대는 인천을 비롯해 전남과 전북에 각각 한 곳씩 신설하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를 설립해 총 4곳의 지역의대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 입학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필수 의사를 양성해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인천대의 공공의대를,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설립과 함께 더욱 개선된 인프라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의료계 역시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등 신설 공약을 두고 지방 소멸의 흐름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 소멸 추세로 의료 수요가 부족한 데다 단기간 내 부속병원 확보와 해부학 등 기초의학 교수 양성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의대를 설립하기도 어려워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요청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놨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내실 있는 교육과 수련을 통한 의료 내실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의료정책 수립 추진에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 문제. 하지만 의료계와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당장의 추진은 힘들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과적 차량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또는 축하 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운전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동네 서점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키웁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점 60곳을 선정해 200만 원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 가운데 10곳은 움직이는 서울형 책방으로 선정해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서점은 서울시 홍보 지원을 받아 직접 기획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도심 속 야외 공간에서 독서 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서점은 오는 15일까지 서울시의 서울형 책방 공모에 참여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10일부터 12일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되는 일종의 활동 지원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19살에서 34살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여자들에게는 청년수당과 함께 진로 설정이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주어집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김동연 지사가 김진경 도의회의장, 양당 대표 의원 등과 가진 치맥 회동에서 여야 정협치위원회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전날 수원의 한 식당에서 만난 이들은 2시간여 동안 만참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논의를 할 수 있게 여야 정협의체를 회복하자고 요청했고, 김 지사도 경기도 발전을 위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에 이어 1,000원 매점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9일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천대학교, 형택대학교와 대학생 1,000원 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올 하반기 가천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 1,000원 매점 개점에 나서게 됩니다. NH농협은행 경기본부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기부하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물품 구매와 매점 운영 컨설팅 등을 맡게 됩니다. 매점 운영은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담당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 교육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정책 확대,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교육복지 조정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채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규 인력은 학생 지원이 시급한 구리 남양주와 화성 오산, 동두천 양주 3개 교육지원청에 신규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20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모든 교육지원청에 배치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1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식품 외식물가 상승 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250억 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경기미를 포함한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7일까지 소고기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 대상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작업 중심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총 100개 내외의 소고기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인천 지역 소공인이며 장비와 소프트웨어 임차 자부담금을 일부 보조합니다. 인천 개항장 축제인 2025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이 오는 14일부터 15일,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열립니다.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야행의 백미가 될 10주년 기념 드론 라이팅쇼와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로 자유로운 예술혼을 선사하는 야행 프린지를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